네, 함수형 코딩 테스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스칼라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는 스케일러블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데서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앞에 이제 스케일러블의 앞글자 5글자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중의적일 텐데 언어 기능 자체도 굉장히 확장성 있고 실제 성능도 스케일러블해서 하게 만들기 위해 이런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특징이 명령형 OOP 패러다임과 함수형 FP를 혼용해서 강력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OOP 하시던 분들이 함수형 접근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언어인 것 같고 저도 그 점에서 정들여서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게 자바 환경, JVM, 자바 버추얼 머신 환경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자바를 비롯한 다른 JVM 언어들과 원활하게 통용이 되고요. 그래서 저처럼 회사에서 이제 자바 기준의 레거시 시스템들이 많은 환경에서 운영할 때는 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바와 마찬가지로 정적 타입을 지원하는데요. 제공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최신의 자바 이상의 타입 추론 기능을 제공해서 내가 일일이 타입을 지정하지 않고도 컴파일러가 적당히 상황에 맞게 타입을 추론해주는 기능이 준비되어 있어서 정적 타입을 쓰면서도 안전하게 개발하면서도 타입을 일일이 지정하는 번거로움은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전까지가 가장 객관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주관적으로 장단을 평가하자면 기능이 강력해요. 언어 기능이 굉장히 강력해서요. 거기에 따르는 단점은 좀 어려운 문법을 많이 알아야 해요. 이게 좀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이고요. 문법이 굉장히 간명해요. 간단하고 명료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쁜 점을 얘기하면 되게 짧은 코드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알게 되면 간명하게 쓸 수 있으니까 좋아지죠.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되게 강력한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쉬운 언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대신 알게 되면 좀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언어이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OOP에 익숙한 사람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도전하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OOP를 그냥 활용하는 상태에서 약간씩 FP를 적용하는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함수형 개발한다고 해서 그냥 시작부터 하스켈로 시작하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하드 트레이닝으로 금방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처음에 힘든 건 사실이니까요. 이게 좀 덜 무서운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쓰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특히 국내에서는 제 지인들 카카오에서 쓴다고도 하고 네이버에서도 쓴다는 사람 얘기 들어봤고 하는데 사실 국내는 다 제가 보기에는 자바로 대동단결돼 있어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건 공부하는 거니까 실무에 쓰자는 것도 아니고 일단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하기에는 참 좋은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스칼라 자체는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영상 시리즈의 목표는 함수형으로 코딩 테스트를 풀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스칼라 자체를 공부하는 게 목표도 아니고 중간에 다른 함수형 언어나 아니면 기존의 명령형 언어를 예제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몰라도 상관없으실 거 같고요. 스칼라 문법은 또 그때그때 설명할 거고 또 이 문법을 바라볼 때 내가 작성할 게 아니면 사실 의사 코드 바라보듯이 남의 수도 코드 읽듯이 이해하는 데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하는 거 좀 더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칼라 프로그래밍 서적을 공부하는 게 이제 제일 편리한 방법일 수 있고요. 그것까진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 공식홈에서 문서를 보면서 튜토리얼을 따라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찾아보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요거는 좀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코세라 수업이 함수형 프로그래밍 수업으로 스칼라로 준비된 게 되게 잘 되는 게 있어요. 특히 이 스칼라를 만드신 마틴 오더스키 교수님이 있는 대학에서 직접 저자 직강으로 저자가 아니죠 작자죠 작자 스칼라 작자 직강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살짝 보여드릴까요? 일단 공식 홈은 여기 scalalang.org에 있고요. 여기 이제 언어 소개랑 다운로드하는 방법,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다큐멘테이션 해서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 시작하는 법, 그리고 요게 이제 튜토리얼로 괜찮아요. 투어 오브 스칼라가 이게 짧게 돼 있어서 하나 보는데 한 5분 내외의 문서들을 계속 연달아 보면서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돼 있어서 좀 부담이 있으실 텐데 제가 제 채널에 이거를 쭉 따라하면서 설명한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한 16편 정도로 앞에 16개를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이걸 보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세라라고 이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가보시면 여기에 스칼라 검색해 보시면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스칼라로 하는 거, 이거에 특화된 과정이 쫙 수업 5개로 준비되어 있고요. 하나에 한 6주, 4주씩 할 수 있는 코스로 준비되어 있어서 따라하면서 공부하기 되게 좋습니다. 저는 이거 지금 4번까지 수료를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특히 이거 1번 수료할 때는 처음에는 스칼라를 잘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수료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스칼라는 물론이고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수업도 괜찮고, 세 번째는 이건 병렬 프로그래밍 수업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부터는 좀 응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체 함수형을 좀 더 본격적으로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 네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에 쓰이는 스파크라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게 스칼라로 만들어져 있고 스칼라로 이 코드를 라이브러리를 제어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빅데이터 하둡을 대체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하둡이 좀 복잡하고 번잡하다면 스파크가 함수형으로 좀 더 개발하기 좋게 해놓은 것 같아요. 하둡 자체 개념이 맵리듀스가 사실 함수형이죠. 어쨌건 그런 거 있고요. 책을 소개를 안 드렸네요. 책을 한번 볼까요? 교보문고 책 검색 한번 해볼까요? 뭐가 나오나? 스칼라. 이 책도 괜찮다고 제가 들었고요. 값은 좀 하네요. 그리고 이건 동시성이니까 일단 처음 볼 건 아닌 것 같고, 러닝 스칼라 요거 괜찮아 보이네요. 이것도 있고, 제일 뭐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책이 지금 안 보이는데요. 따로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스칼라로 배우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서 이 책도 되게 유명한 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보기엔 조금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저희 팀에서 이걸로 스터디를 했다가 중간에 지지친 기억이 있습니다. 저 없을 때 했다는데 하여튼 처음 접하기엔 좀 두려울 수 있고요. 제일 좋은 게 스칼라 뭐였더라? 마틴 오드스키 교수님이 직접 작성한 책이 있는데요. 3판까지 나와있는 이겁니다. 이거 프로그래밍 인 스칼라. 이게 이제 뭐 바이블이라고 보면 되고 실제로 스칼라를 만드신 분이 아마 학생들하고 같이 쓴 것 같고 국내에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 쪽 번역 많이 해주시는 오현성님이 옮겨주셨네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하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합니다. 원서도 뭐 큰 문제는 없겠죠. 언어 문법 설명이니까 문법 내용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스칼라를 실습할 때는 저는 인텔리제이의 스칼라 플러그인을 깐 상태에서 실행할 것 같아요. 인텔리제이는 이제 자바 환경에서 많이 쓰는 개발 툴이죠. 커뮤니티 에디션으로 써도 충분하고요. 저는 심지어 업무용도 커뮤니티 에디션으로 써요. 굳이 유료 안 사도 될 정도로 충분히 막강한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업무로 써도 된다고 하는 관대한 가격 정책을 보이고 있고요. 돈 되는 회사에서는 이제 울티메트 에디션 사서 쓰는 거죠. 저희 옆자리 사람들은 다 사서 쓰더라고요. 여기에 무료로 된 스칼라 플러그인 깔아서 설치해서 쓰면 되고요. 요새 많이 쓰는 VS 코드도 플러그인이 있다고 하니까 뭐 굳이 인텔리제이 새로 시작하기 싫어 이런 분들은 VS 코드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저거 다 싫고 나는 실습만 살짝 할 거야. 그러면 스칼라 피들이라고 온라인에서 실습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스칼라 피들인가? 가서 보면 아마 온라인에서 그냥 래플처럼 바로 환경에서 실행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바로 전에 보였던 부작용 있는 함수 hello world를 실행해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런 해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스탠드 나온 내용이 바로 보여요. 기더브로 로그인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로 간단히 따라하면서 실습해 보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칼라 준비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리커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리커전이라니 좀 두렵긴 한데요. 어쨌건 이제 리커전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계속하는 시작하는 뭐 가장 기본 골격이자 툴이죠. 그래서 가장 막강한 툴이고요. 좀 기대가 되고 설레네요.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뭐 마음에 드신 부분 있으면 기대하시는 부분 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